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이자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지인 호찌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찌민시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호찌민시는 어떻게 현재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420이라는 이름도 쓰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찌민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찌민시의 역사. 호찌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사이공강과 동나이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며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였다고 합니다. 메콩델타 지역은 수세기에 걸쳐 크메르 계통인 푸난 왕국과 첼라 왕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찌민시는 원래 프레이 노코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로 시작하였습니다. 호찌민시 지역은 본디 습지대였으며 베트남인이 들어오기 전 몇 세기에 걸쳐 크메르인이 살았습니다. 1623년 캄보디아 국왕 체타 2세가 베트남의 찐과 응우엔 왕조의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들을 프레이 노코르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프레이 노코르의 세관을 짓도록 하여 이주민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왕국은 태국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졌기에 이 지역은 서서히 베트남화되어 갔고 프레이 노코르가 지금의 사이공이 되었습니다. 1698년에 후에의 응우엔 왕조의 통치자들은 베트남 관리 응우엔 후 깐을 보내어 이 지역에 베트남 행정 조직을 설립케 하였습니다. 또한 간섭할 만큼의 힘도 없던 캄보디아를 이 지역에서 축출하였고 그는 사이공의 확장에 기여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이곳을 자딘이라고 불렀습니다. 1790년 프랑스인 건축가 보방이 이자딘성이라는 별 모양의 거대한 요새를 지었는데 약 70년 후 1859년 잇기우와 전투 중에 프랑스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에 프랑스가 식민지로 만들었고 20세기에는 베트남 전쟁과 통일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호찌민시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찌민시의 문화는 베트남 전통 문화와 프랑스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등이 융합된 다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의 건축물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베트남 전통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 1858년부터 베트남과 프랑스는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1859년 2월 17일 프랑스 해군은 리고 드 주누이 제독 지휘하에 사이공을 점령하였습니다. 1859년 프랑스에 정복당한 후 이 도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전통적인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반영한 건축물들이 남아있으며 이는 사이공이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사이공은 코친차이나의 수도였으며 베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사이공을 근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시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사이공의 교육, 의료, 통신, 교통 등의 시설을 갖춘 현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이공에는 프랑스식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대학, 병원과 약국, 우체국과 전화국, 철도, 공원과 광장 등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사이공에 많은 문화와 예술 시설을 세웠습니다. 사이공에는 프랑스식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박물관과 도서관, 신문사와 출판사 등을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와 예술은 사이공의 상류층과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식민지 시절 프랑스는 우리의 일제강점기처럼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통일 1954년 프랑스는 디엔비엠프 전투 때 비엔민에 패해 베트남에서 완전히 축출됐습니다. 그러나 비엔민은 새로운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바오다이 황제가 추대되었습니다. 1950년에 바오다이 황제는 사이공을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그때 사이공과 베트남 화교들이 주로 거주하던 촐론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었고 수도 사이공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고 북부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부는 베트남 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남베트남은 자유주의 체제를 각각 수용하였습니다. 1955년 남베트남에서는 재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응오딘지엠을 총통으로 한 베트남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남베트남 내에선 베트콩을 비롯한 공산주의 테러 조직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때 사이공은 응호딘지엔 대통령이 이끌던 남베트남의 수도였습니다. 1964년 미국은 남베트남 공산화의 위협을 느껴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은 북베트남을 지원하였습니다. 1973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전쟁이 중단되었어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정부와 군대는 부패와 무능으로 붕괴 직전이었고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연합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은 함락되었고 베트콩이 세운 임시정부인 남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사실상 북베트남의 괴뢰 정권이었고 1976년 7월 2일에 해체되면서 베트남은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국명은 의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에 분단된 국가 중에서 최초로 통일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사이공은 통일 베트남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통일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는 사이공 함락이라고 부르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전히 남베트남의 수도명으로 쓰였던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며 이곳의 항구 이름도 그대로 사이공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던선약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인 SGN 역시 사이공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이공과 호찌민시의 이름의 어원. 사이공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어원설이 있습니다. 중국어 어원설은 사이가 뗄나무, 공이, 몽둥이나 목화를 뜻하는 한자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광동어 어원설은 사이공의 중국거리인 초론의 광동어 이름인 타이온에서 왔다고 합니다. 태국어 어원설은 사이공이 태국어로 목화밭을 뜻하는 까이온에서 왔다고 합니다. 크메르어 어원설은 사이공이 크메르어로 숲의 도시를 뜻하는 프레이누코르를 직역한 사이곤에서 왔다고 합니다. 참쪽 어원설은 사이공을 참쪽 언어에서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한 것으로 시원하고 차가운의 뜻인 야, 딩인 혹은 차갑고 깨끗한의 뜻인 야 해링에서 왔다고 합니다. 야딘 혹은 자딘주의. 참쪽 어원설의 야딘 혹은 자딘. 캄보디아의 지배 속에서 프레이누코르라는 지명은 1690년대까지 계속 사용되다가 응우엔 왕조가 메콩 삼각주 인근 지역에 베트남 행정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약해져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레이누코르는 공식적으로 야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베트남 행정조직에 포함되었습니다. 1859년 프랑스가 이 도시를 함락시킨 다음 야딘이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항상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사이공으로 명명했지만 1891년에 발행된 지도에 야딘이라고 표기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야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공이라는 이름은 참쪽 언어에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원하고 차가운을 뜻하는 야 딩인이나 차갑고 깨끗한을 뜻하는 야 해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호찌민시라는 이름은 1976년 7월 2일에 베트남의 최초 지도자인 호찌민 주석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호찌민 주석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프랑스와 일본에 대항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통일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1969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유해는 하노이의 호찌민 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 문서나 신문 등에서도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호찌민시라는 이름은 사이공의 일부 지역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군이나 3군 같은 중심부 지역은 호찌민시라고 부르고 5군이나 6군 같은 중국거리인 초론 지역은 사이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찌민시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공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사이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정체성과 감정적인 애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찌민시라는 이름은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TP.HCM이나 TPHCM으로 쓰기도 합니다. 호찌민시의 현재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900만 명이고
광역 인구는 약 1,300만 명입니다. 도시 면적은 2,061.2제곱킬로미터이고 광역 면적은 1619.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도시의 GDP는 약 6,30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GDP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도 손꼽힙니다. 도시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베트남 전쟁의 유적물이 공존하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20 노트르담 성당, 420 중앙우체국, 호치민 시청, 통일궁, 벤탄시장, 쿠치 터널 등은 호치민 시청, 통일궁, 벤탄시장, 구찌 터널 등은 호치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도시에는 국제공항인 떤선역 국제공항이 있으며 420 항은 베트남 최대의 항구입니다. 도시에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 쇼핑몰과 카페 등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호치민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호치민시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도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